S버프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57회 토토 20패 경기 결과가 오늘 녹화 시점으로 6경기가 종료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결과는 어떠신지요? 이번 회차에서도 3번 크로토네와 파르마, 9번 볼로냐와 아탈란타, 12번 스페치와 제노아 경기에서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3번 경기, 파르마가 일방적인 경기를 했는데 골대의 불운과 크로토네의 역습에 무너졌고, 9번 매치에서도 아탈란타는 챔스에서 보여줬던 힘과 높이 그리고 측면 공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역전패를 당했죠. 12번 매치 스페치아도 역시 수비는 단단히 했는데 결국 후반 28분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했어요. 하지만 그 6번 비아레알과 빌바오, 7번 헤타페와 셀타비고, 11번 삼프와 사스올로, 13번 우디네세와 베네벤토의 경기는 변수 예측이 맞아떨어지면서 저희가 모두 적중시켰죠. 이거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번 주말 축구 토토 20패 배당 경기가 없는 관계로 저희 S버프에서 91회차 프로토 EPL 10경기 분석해봤습니다. 일본 1왕컵 경기도 분석하려고 했는데 아직 경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분석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EPL 경기만 분석하겠습니다. 저희 S버프 경기 분석 내용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베팅하시지는 말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하신 판단 결과랑 비교해 보시면서 베팅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52번 경기 레스터와 맨유 경기 분석입니다. 레스터는 지난 토트넘전에서 로저스 레스터 감독의 전략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센터백 은디디를 수비형 미들로 올렸고, 제공권과 스피드가 좋은 신장 190에 21살 영건 웨슬리 포파나와 스피드와 공간 이해도가 좋아서 커버 플레이에 등한 에반스를 중앙 수비에 배치하면서 토트넘의 케인과 손흥민 그리고 은돈벨레를 효과적으로 막아냈어요. 올 시즌 AS 로마에서 이적해온 윈데루와 포지션 경쟁 중인 울브라이터는 토트넘전에서 선발로 출전해서 자신의 장점인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와 수비 가담으로 토트넘의 자축 풀백 레길론의 오버래핑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죠. 이번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지난 토트넘전 라인업 그대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맨유가 중원과 측면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맨유는 24일 리그컵 8강 원정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했죠. 부상에서 복귀한 카바니가 최전방에 배치됐고, 이선에서 페르난데스, 그린우드, 반드베이크가 전방 압박과 측면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베스트 멤버로 나온 에버튼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어요. 지난 리즈전에 교체로 복귀한 카바니는 리그컵에서 풀경기를 소화했고, 후반 43분 측면에서 안으로 치면서 감각적인 골도 성공시켰죠. 하지만 공격 빈도에 비해서 아직 골 결정력이 떨어졌고, 좌우 측면 수비가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맨유는 지난 챔스와 리그를 병행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으로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리그컵 대회 이후에 3일 만에 치르는 경기라서 체력적인 부담이 예상되죠. 카바니가 지난 경기에서 폼이 올라왔지만 골 결정력은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레스터는 중원의 은디디와 텔레마스, 중앙 수비에 포파나 에반스로 이어지는 수비가 견고하고, 최전방 제이미 바디와 메디슨 제임스에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선수들이 있는 만큼 수비가 견고하지 못한 맨유가 고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55번 경기 에스턴과 크리스탈의 매치입니다. 에스턴은 지난 웨스트브롬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면서 현재 3경기째 패가 없었어요. 웨스트브롬의 밀집 수비를 상대로 우측 공격인 트라우레가 측면 크로스와 증원 돌파, 이런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1골 1도움을 기록했죠. 한동안 라인업에서 제외됐었던 좌측 엘가지의 폼이 최근 올라오면서 3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고 있고, 최전방 와킨슨과 그레알리시에게 집중됐던 득점이 좌우 측면으로 분산되면서 공격진의 무게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상대의 빠른 역습에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이랑 중앙 수비의 제공권이 약한 점이 좀 아쉬웠는데, 부상에서 돌아온 센터백 하우스가 제 역할을 해주면서 지금 2경기째 무실점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은 지난 웨스트브로 원정에서 5대1로 대승을 거두고 토트넘과 웨스트햄에게 모두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팀은 상승세를 타고 있긴 했는데 리버풀한테 대패하면서 분위기가 지금 최악이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최전방 자아와 아예우의 호흡은 전혀 맞지 않았고, 중원은 리버풀 마이날둠의 압박을 넘지 못했어요. 최전방과 측면에서 빠른 역습과 침투, 크로스, 그리고 자아의 힘과 높이 등 장점이 전혀 살아나지 못했고, 리버풀의 풋백 라인에 매번 막혔습니다. 결국 리버풀에게 7골이나 내주면서 대패했죠. 에스턴이 리버풀보다 높은 수준의 수비 조직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센터백 하우스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무실점 경기를 하고 있고,
공격도 L가지의 영향으로 옵션이 아주 다양해졌어요. 리버풀에게 참패를 당한 크리스탈이 최전방 벤테케이 퇴장 징계 해제로 이번 경기에서 자와와 함께 짜임새 있는 공격을 펼치겠지만 그 에스턴의 중앙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8번 경기는 풀럼과 사우샘프의 경기입니다. 풀럼은 맨시티 원정에서 0대2로 패배 이후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4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죠. 최근 골 결정력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최전방에 출전했던 카발레이루와 로치터스치크를 대신해서 미트로비치와 케어니 조합으로 14라운드 뉴캐슬전에 선발 출전시켰고 미트로비치 힘과 제공권은 좋았는데 그 역습의 속도가 너무 늦었어요. 플럼은 수비 조직력이 문제보다는 공격 라인의 마무리가 너무 좋지 않은데요. 양쪽 측면인 레이드와 루크먼의 빠른 움직임과 문전 앞에서의 유기적인 연결은 좋은데 만들어낸 찬스에 비해서 골 결정력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결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죠. 사우스햄튼은 3경기째 패가 없었는데 지난 홈에서 맨시티에게 0대1로 패했습니다. 이전 브라이튼 원정과 홈에서 치른 셰필드를 상대로 모두 승리했고 아스널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어요. 사우스햄튼은 개막전 크리스탈, 그리고 토트넘, 맨유, 맨시티전 이외에는 패가 없을 정도로 중원과 측면이 아주 단단한 팀이에요. 중원 로메오와 워드 프라우스, 최전방 아담스와 잉스의 호흡이 아주 좋고 상대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측면의 윌콧, 제네퍼, 암스트롱, 레드문드를 선발과 교체로 골고루 활용하고 있죠. 측면 수비의 실책과 스티피스 상황에서 실점은 좀 있는데 현재 25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5번째로 높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풀럼과 사우샘프의 공수를 비교해 볼 때 공격 옵션의 다양한 사우샘프가 조금 앞서 보이는데요. 풀럼이 최근 득점력을 높이기 위해서 포지션 이동과 양쪽 측면의 풀백이 활용,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는 3-4-2-1로 수비와 중원을 두텁게 하고 있지만 공격의 무게가 떨어지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해요. 풀럼이 홈 경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핵심 센터백 안데르센이 퇴장 징계로 출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풀럼이 공백이 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61번 매치는 아스날과 첼시의 경기입니다. 아스날은 지난 11월 1일 맨유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한 다음에 7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최전방 오바메양이 부상으로 결정했고 측면에 그라니트 샤카와 센터백 가브리엘이 이전 경기 퇴장으로 출전하지 못했었죠. 엘렌이 공수 조율, 측면의 부카요, 사카의 측면 돌파, 윌리안의 부지런함, 티언이 증언과 측면의 수비와 빌드업 능력 등 장점이 많은 팀이긴 해요. 그런데 결국 그 오바메양, 라카제트, 페페, 윌리안 등 공격진에서 골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죠. 조직력과 팀 밸런스랑 다 좋은데 결정하지 못한다면 상대팀에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축구죠. 첼시는 최근 에버턴, 울버햄튼 원정에서 모두 패하면서 주춤거렸어요. 다행히 홈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팀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수비가 단단하고 높이와 측면이 좋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폴리시치, 아브라함, 베르너 3명의 공격수들은 측면과 중앙에서 빠르고 간결한 플레이를 펼쳤고 결국 위치 선정이 좋았던 아브라함이 후반 2골을 몰아넣으면서 무실점으로 승리했어요. 아스널은 주중 리그컵에서 얇은 스쿼드와 선수 피로감의 영향으로 1.5군으로 맨시티를 상대했고 결국 홈에서 1대4로 패했습니다. 이번 첼시전에서도 퇴장 징계가 풀린 샤카 가브리엘이 돌아오지만 오바메양이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득점 빈곤에 시달리는 아스널이 첼시를 상대로 이변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64번 경기는 맨시티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두 팀의 전력 차이가 커서 경기 분석을 하기보다는 맨시티가 어떻게 얼마나 크게 승리할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맨시티는 리그컵 8강에서 아스날에게 4대1로 대승을 거뒀죠. 이날 경기에 맨시티 선발 라인에 그동안 부진했던 제수스, 포든, 진첸코, 라포르트가 출전했습니다. 뉴캐슬은 리그컵에서 2부 리그 4위인 브레이트포 원정에서 패했고 이전 홈에서는 풀럼과는 무승부, 리즈 원정에서는 2대5로 아주 대패했어요. 해외 배당에서도 맨시티의 승률이 80% 넘게 아주 높게 산정되고 있고 뉴캐슬이 지난 토트넘, 에버튼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긴 했는데 뉴캐슬이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경기 내용에 무리가 있었죠. 맨시티의 대승을 예상합니다. 68번 경기는 셰필드와 에버턴의 경기입니다.
셰필드는 올 시즌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현재 14경기를 치르는 순간 아직도 첫 승 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지난 브라이튼전에서도 수비를 5백 중심으로 세워서 최전방 투톱인 맥골드릭과 브루스터를 통한 역습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수비수들이 헌신으로 넘겨냈는데 후반 교체로 들어간 제이든 보글이 맥골드릭의 도움을 받아서 첫 골을 성공시키면서 드디어 1승을 올리나 기대했는데 후반 42분 브라이튼의 웰백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결국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전 홈에서 치른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맨유 핸더슨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최전방 맥골드릭이 전반 초반 첫 골을 기록했지만 뒷공간을 파고드는 레시포드 마샤를 막지 못했었죠. 경기를 잘하고도 상대 움직임을 지능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운 셰필드입니다. 에버턴은 주중 리그컵에서 맨유에게 0대2로 패했어요. 이날 경기에서 주전 골키퍼 픽포드와 부상자를 제외하고는 베스트 멤버를 출전시켰는데요. 리그컵의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리그에서는 4경기에서 현재 패가 없고 첼시, 레스터, 아스날을 차례로 잡으면서 3연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중원 핵심인 알란과 자축 풀백 디뉴가 부상 중이지만 데이비스와 홀게이트가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고 공격수 히샬리송, 칼버, 트림, 이어비 3인방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부상으로 컨디션이 떨어진 하메스 대신해서 시구르드손이 최근 3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준수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셰필드는 역습에서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에버튼은 최근 양쪽 풀백 디뉴 콜먼이 부상으로 팀에서 이탈해 있어서 센터백 고드프리, 킨, 미나, 홀게이트를 풀백 라인에 배치해서 아주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죠. 셰필드를 상대로 큰 점수 차는 나지 않겠지만 셰필드의 역습을 충분히 막아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126번 경기는 리즈와 번리의 매치입니다. 리즈는 지난 맨유 원정에서 중원이 무너지면서 2대6으로 대패했어요. 이날 경기에서 리즈의 중원 로드리고, 클리우와 홀링 미드필더 필립스가 중원 압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폭백 라인은 맨유의 페르난데스와 레시포드의 움직임을 전혀 막아내지 못했어요. 다만 최전방 벤포드가 9득점으로 현재 득점 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고 좌우측 윙포드인 해리슨과 하파냐, 양쪽 측면 풀백인 달라스와 알리오스키 공수 전환이 좋고 활동량이 아주 많은 편이죠. 최근 상승세인 번리는 4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이전 맨시티 원정에서 0대5로 대패하긴 했지만 에버튼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고 아스날 원정에서는 1대0으로 승리했죠. 에버튼과 울버햄튼전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최근 울버햄튼전에서는 최전방 크리스 우드와 바스가 나란히 득점을 기록했지만 공격 패턴이 좀 단순하고 파괴력은 별로 없어 보였어요.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을 유지하며 공간을 내주지는 않지만 공격으로 전환할 시 최전방의 움직임이 단순하고 좀 많이 느린 편입니다. 다만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제공권은 아주 뛰어나 보이고 있습니다. 리즈의 경기는 전체적으로 공수 전환이 빠르고 활동량이 많아요. 강팀들을 상대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펼치고 있죠. 번리는 4경기 연속 패배가 없을 정도로 팀 분위기가 상승세이긴 한데 벌리의 자체 경기력이 좋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도 벌리가 5경기 만에 패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132번 웨스트햄과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첼시 원정에서 0대3으로 패했고 이전 홈에서 치렀던 크리스탈전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최근 2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측면의 포르날스와 보엔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양쪽 풀백인 후팔과 크레스웰의 공수 움직임도 안정적입니다. 중원의 더블 볼란트의 수책과 라이스는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책은 상대 압박과 공중볼에 등하고 라이스는 지능적인 움직임과 볼 배급이 좋습니다. 다만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게 아쉬운 점이죠. 최근 5경기째 승리가 없는 브라이턴은 리그 20위를 기록하고 있는 셰필드에게도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이전 플럼과의 경기에서도 핵심 센터백들의 부진과 확실한 해결사의 부재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죠. 최근 골 결정력을 높이기 위해 폭백에서 3백으로 전환하면서 측면 공격과 중원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묘수가 보이지 않네요. 셰필드전에는 최전방에 코널리와 측면 무페이, 트로사르를 배치했지만 한 명이 퇴장당한 셰필드에게 끌려다녔고 결국 다행스럽게도 후반 중반 교체로 들어온 웰백의 동점골로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플럼전에서는 최전방의 웰백과 측면의 랄라나, 트로사르를 배치했지만 플럼의 5백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 브라이턴이 2승 3무로 앞서 있긴 한데
최근 브라이턴의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 웨스트햄이 중원과 측면에서 브라이턴보다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135번 경기는 리버풀과 웨스트브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뭐 분석할 게 없습니다. 일단 포르토에서 리버풀 승배당이 1.03이에요. 1.03. 이건 뭐 리버풀이 무조건 이기는 경기라고 보이는 거죠. 139번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경기 역시 분석할 내용이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한 결과처럼 토트넘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이상 프로토 승부시 91회차 EPL 10경기 분석을 해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S버프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현명하고 신중한 베팅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축구 토토 승부패 58회차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